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혹은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와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종종 너무 가깝고 작아서 미처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순자 씨입니다. 올해 55세,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하게 살고 있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의 주부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순자 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성실한 분이다. 그 성실함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순자 씨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건강검진,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도 순자 씨를 잘 알았습니다. 올해도 또 오셨네요. 정말 성실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30년 동안 순자 씨는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성실함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꼬박꼬박 챙기니까 건강하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손주들이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고 자주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큰딸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잦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주말에 좀 와줄 수 있어? 할머니, 우리 집에서 놀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순자 씨의 손길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이 엄마,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길 때 그 느낌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흐르면서 순자 씨의 일정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매주 손주들을 봐주는 날들이 늘어났고 딸들의 일도 자꾸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사업 오픈식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주의 학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딸의 학부모 총회도 있었습니다. 일정표를 들으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건강하잖아. 5년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해 봄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검진 예약을 해야 할 시즌이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순자 씨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사업 오픈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딸의 거듭되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손주 셋의 학원과 학교 일정도 엉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검진 날짜와 아들의 오픈식 날짜가 겹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번엔 좀 어렵겠는데 처음으로 검진을 미루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도는 건너뛰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건강하니까. 그리고 30년을 다 했으니까 아들의 중요한 날을 챙겨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순자 씨는 검진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것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순자 씨는 가족들과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첫 분기를 넘겼습니다. 손주들은 학년이 올라갔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딸들은 자신의 일들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자주 순자 씨를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는 못했어.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유가 생겼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맞았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순자 씨의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포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순자 씨는 다시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이네요. 최근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이쪽을 다시 찍어 볼까요? 다시?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이미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3cm 정도의 음영이 보입니다. 최근에 유방에서 특별한 느낌은 없으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음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양성일 가능성도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양성이면 괜찮은 거지, 그치?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밀 검사 날이 정해졌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그 2주는 순자 씨에게 영원 같았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져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혹은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이 두려워서 손을 빼냈습니다. 내가 왜 그 검진을 건너뛰었을까? 이 생각이 자꾸만 돌아왔습니다. 단 1년, 단 한 해를 빼먹었을 뿐인데 왜 하필 이럴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딸들에게도 혼자 가슴에 묻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영이 보입니다. 그 말이 자꾸만 반복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이깁니다. 그 말이 세상 끝처럼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아서 의사의 설명을 듣기만 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1기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2기이기 때문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이 말씀이 순자 씨를 가장 깊은 후회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그 말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내가 그 검진을 받았다면 1기였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네. 이 생각이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항암 일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그 일정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커다란 구멍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아침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이 말이 주문처럼 되풀이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한 번도 건강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는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벌하는 걸까?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하늘이 자신을 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딸들은 자신들의 일로 바빴습니다. 엄마가 병에 걸렸다고 말하면 다 가족의 짐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자신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슴 일부가 제거되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도 있었지만 정신적 상처가 훨씬 더 깊었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온전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항암도 해야 하고 탈모도 생기겠지. 얼굴도 창백해질 거고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으로는 생각을 마쳤습니다. 그 뒤가 너무 두렵기만 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을 뒤 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요? 순자 씨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건강을 더 챙기지 못해서. 엄마가 그 검진을 받았으면
이 일이 없었을 텐데.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주신 것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딸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책의 감정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딸이 떠난 뒤 순자 씨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나? 가족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했나?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약물이 혈관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작용이 따라왔습니다. 구역질, 무기력함, 그리고 통증. 3주가 지나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탈모가 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나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거울 속의 자신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가족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어머니, 웃음이 없어진 어머니, 자꾸만 눈을 돌리려는 어머니, 손주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이들의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정말 괜찮지가 않아. 밤마다 이 생각으로 밤새웠습니다. 항암 치료의 중간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몸은 더 약해졌고 마음도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 암이 다시 나타날 수는 없나?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있을까? 질문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계속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잘 견디고 계세요. 반 정도 왔습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반이 남아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만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순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밤중에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세상은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깨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누군가 내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왜 일어났는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말해주면 좋겠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순자 씨는 자신이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말해주는 말씀.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주는 말씀.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는 말씀. 그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친한 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순자 씨는 눈물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스님이 있어. 정말 따뜻하신 분이야. 부터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셔. 한번 찾아가 봐. 언니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산 위의 작은 절. 순자 씨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약했고 혼자 그 먼 산에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메모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약물이 주입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야.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휴식이라는 말이 좋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암이 다시 오지 않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두려움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계속 내려앉아만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순자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나아졌어? 밖에도 나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딸의 말에도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봐야 뭐해.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이 두려움을 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언니가 줬던 주소를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그 주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메모지를 찾기 위해 서툰 손으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침대 옆, 책상 위. 아, 여기 있었네. 주름진 메모지를 찾았습니다. 산 위의 작은 절. 한번 가볼까?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아침, 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나가야겠어. 남편은 놀랐습니다. 치료를 끝낸 이후 순자 씨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그냥 산 위에 있는 절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이네.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절이 보였습니다. 작은 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 앞의 분위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을 그 자리에서 지켜온 듯한 깊은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절 문 앞에서 순자 씨는 멈췄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하나?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뭘 기대하는 거야? 스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이 죄책감, 이 절망이 사라질까? 그때였습니다. 절 안에서 한 스님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스님은 순자 씨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숙이셨습니다. 그 인사를 보는 순간 순자 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없이도 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는 고요한 산사 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스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려 합니다. 순자 씨는 스님을 따라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여느 절의 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순자 씨를 한 낮은 탁자 앞에 앉혔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실래요? 스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찻주전자에 물을 부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스님은 순자 씨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우러났습니다. 스님이 순자 씨 앞에 잔을 놓으셨습니다. 따뜻해요. 천천히 마셔요. 순자 씨는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마신 순자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스님은 기다렸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려고 애썼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건강도 챙기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단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단 한 번 검진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암이 생겼어요. 스님, 저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저는 뭘 잘못한 거예요? 하늘이 저를 벌하는 건가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물을 좋아해요? 네? 순자 씨가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물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그치?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런데 물은 돌도 깎아요. 딱딱한 돌을 부드러운 물이 깎아내요. 1000년, 10,000년이 흐르면 산도 물에 깎여서 골짜기가 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든 우리 몸은 계속 변해가요. 노화도 일어나고 세포도 낡아가고 때론 병도 생기지요. 이건 하늘이 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가면서 거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당신이 실수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30년을 빠지지 않으셨는데 단 한 번 빠진 걸 가지고 당신을 벌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한 해를 검진 대신 가족을 챙기기로 선택하셨어요. 아들의 사업도 도와주고 손주들도 봐주고 딸들도 응원해 주셨지.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 그건 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순자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랑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을 책망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어. 그것도 30년을 해온 책임감과 성실함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의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계가 있어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체계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마음에도 면역계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면역계, 감사라는 면역계, 용서라는 면역계가 있는 거야. 지금 당신은 그 면역계를 스스로 꺼버리고 있어요. 자책과 후회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지. 이건 암이 당신을 병들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당신은 지금 죽는 건 아니지? 그치? 네, 의사는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그렇지. 그럼 당신은 살아있어. 지금 이 순간에. 암이 있어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당신은 말을 하고 있고, 당신은 차를 마시고 있어. 이 순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를 놓쳐요. 건강한 날들이 주어져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 채 살다가 병이 생기고 나서 깨달아. 아, 건강했을 때가 좋았네. 당신은 그럴까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건강할 때도 감사했어요. 그렇지? 그럼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숙면에 빠져 있을 뿐이야. 깨어난 사람도 때론 악몽을 꿀 수 있거든.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악몽이에요. 왜 나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죽을까봐. 이 모든 게 악몽이야. 지금 깨어나야 해. 스님이 순자 씨의 눈을 마주 보셨습니다. 당신의 암은 당신을 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주려고 오신 거야. 무엇을 말해주려고 생각해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맞아. 그것도 있어. 그런데 더 있어. 당신이 30년을 하신 일이 뭐예요?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셨어. 매년 검진을 받으셨어. 자신의 몸을 살피셨어. 그런데 당신은 자신의 마음은 살피셨어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살피지 않으셨을 거야. 당신은 너무 바빴으니까.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미뤄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은 채 살아가셨을 거야. 혹시 그동안 화가 났던 적은 없어요? 원망이 있었던 적은? 어떤 일에 대해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려있던 적은? 순자 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예요? 제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기 역할을 잘 안 해줬어요. 다 제가 해야 했어. 집안일도, 아이들 교육도.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주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라는 생각도 들었고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꾹 누르고 살아갔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 감정이에요. 당신이 눌러둔 그 감정.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그 물을 자꾸 막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가죠. 당신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 원망, 외로움.
이 감정들은 흘러가야 하는데 당신이 자꾸 막아두고 있었어요. 30년을 묵혀두고 있었어. 그게 모여서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 몸으로 갔어.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의사는 말해요. 암이라고. 의학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하지만 영혼의 의사로서 보면 당신의 암은 당신의 마음에서 온 거야.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거야. 착함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을 해치는 착함이 되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무지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건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지혜롭게 사랑했어요. 아이들도 건강한 엄마를 원해. 남편도 밝은 아내를 원해. 당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속 헌신하려고만 하면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건 아니야. 그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거야. 스님이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의 물컵을 채워 그래야 남에게 물을 줄 수 있어. 비행기에 탈 때도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고 하잖아. 그래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야. 당신도 이제 이해했어? 당신의 암이 당신에게 뭘 말해주려고 왔는지. 순자 씨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거네요.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고요. 맞아. 그래서 당신의 암은 나쁜 일이 아니야.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당신 몸으로 전해준 거야. 이제 당신 자신을 돌봐요. 당신 마음도 중요해요. 당신의 감정도 소중해요. 이 메시지를 말이야.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 병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스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먼저 회복해요. 당신은 아직 회복 중이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 내가 검진을 받았으면 이런 생각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은 현재를 살 수 없어. 현재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음미하고 누군가와 있을 때는 그 사람과 함께해.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표현해. 남편에게 말해요. 나는 이럴 때 외로웠어. 자신의 마음을 열어.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이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해. 당신은 죄인이 아니야. 당신은 열심히 살았던 거야. 그 열심함이 우리를 아플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어. 지금은 그 열심함을 돌려서 자신을 돌보는 데 써. 그게 다음 단계의 삶이야. 순자 씨는 차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스님,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 제 딸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엄마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엄마가 다시 밝아지길 바라고, 저는 그들에게 뭘 말해줄까요? 스님이 웃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돌보려고 한다는 걸 보여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천천히 산책도 다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웃음도 띄고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의 딸들도 안심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거야. 무엇인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돌봐줬으니까 나도 나 자신을 이렇게 돌봐야겠다.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순자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딘가 다른 미소였습니다.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 그 과정이 힘들겠지. 하지만 기억해. 당신의 몸은 당신을 지키고 있어. 면역 세포들이 싸우고 있어. 의료진이 도와주고 있어. 그 모든 게 당신을 위한 거야. 치료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 고마워. 내 몸. 당신이 나를 지켜줘. 감사합니다, 의료진님. 당신이 나를 도와줘. 고마워, 가족들. 당신이 나를 응원해줘. 증오와 두려움 대신 감사와 신뢰로 치료를 받아.
그것이 당신의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그것이 당신을 더 빨리 낫게 해. 순자 씨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올라와요. 암이 다시 나타날까봐, 완치가 될까봐, 이 고통이 끝날까봐. 그 두려움은 인간다운 감정이야.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살 수 있어. 두려움이 온다고 하면 아니요, 넌 다시 왔네. 이렇게 인사하고 놔두는 거야. 강아지가 지나가갈 때 자꾸 쫓아가지 말고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럼 언젠가 그 강아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아. 순자 씨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스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계속해. 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뭘 말해줘야 할까요? 스님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탓하지 말아요. 남편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당신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의 남편도 자연히 변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당신도 이제 이해했어야 할 거. 당신의 남편도 당신의 자녀들도 모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들이 당신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그들의 인생이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뿐이야. 그럼 모두가 덜 힘들어.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깨달아요. 제가 얼마나 남편을 바꾸려고 했는지,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내 뜻대로 이끌려고 했는지. 그런데 그게 모두 내 마음의 병에서 나왔던 거네요. 그렇지. 이제 알게 되셨어. 이게 바로 당신이 배워야 할 거였어. 당신의 암이 당신을 가르친 거야. 가장 소중한 배움을. 이제 당신은 나이 많은 스승을 하나 얻었어. 당신 자신의 몸이 그 스승이야. 순자 씨의 눈빛에 뭔가 다른 빛이 들어왔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담긴 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함이 담긴 빛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암이 나한테 준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건 벌이 아니라 깨달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이 합장을 했습니다. 맞아. 당신이 알게 된 것, 그게 전부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당신은 이미 치료를 받고 있고, 의료진도 함께하고 있고, 당신의 가족도 옆에 있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면 돼. 당신 몸의 힘을 신뢰하고, 당신 마음의 강함을 신뢰해. 그리고 현재의 이 순간을 살아. 내일 걱정 말고, 어제 후회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서 살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야. 순자 씨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스님도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찾아와도 좋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도 좋아. 중요한 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야.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길 바라. 진짜로. 순자 씨는 스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멀리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암이 내게 준 건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구나.